자, 이번에는 아민의 염기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알키라민에 해당이 되는 염기와 아르라민의 염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알키라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H3CH2, NH2 같은 경우가 알키라민에 해당이 되고, 아르라민 같은 경우에는 고리벤젠에 NH2가 있는 이런 형태죠. 이런 경우에 질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이 더 이용이 가능한가, 전자를 잘 제공을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알키라민에 있는 전자쌍에 이 질소의 그 전자쌍이 질소 쪽으로 더 많이 편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라민의 경우에는 이 전자쌍이 벤젠 고리 옆에서 전체적으로 비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 자체의 그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아르라민 같은 경우에는 알킬아민보다도 더 약한 염기성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르라민은 알킬야민에 비해서 덜 염기적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아르라민 같은 경우에는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방향 쪽 고리에 있는 파이 전자계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비편제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제 이쪽 탄소의 음이온을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 이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고리 전체적으로 골고루 비편제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키라민보다도 덜 염기적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소 양이온하고의 그 결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용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라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모두 5개에 해당이 되는 공명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알키라민보다도 이렇게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더 안정하죠. 공명 혼성 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질소의 전자쌍이 비편제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르라민 같은 경우에는 알킬아민보다 약한 염기성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르라민의 양성자가 첨가된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안정성 부분이 떨어지게 되겠죠. 공명에 의한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첨가되어 있는 형태와 양성자가 첨가되지 않은 그런 형태 사이에서의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보면, 알키라민에서의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에너지적으로 델타 G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이 알킬에 해당이 되는 부분과 아릴에서의 안정성에서 이렇게 양이온이 첨가됐을 때 이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킬에 비해서 아릴아민에 해당되는 그 안정성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양성자 첨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첨가되어 있는 형태하고 첨가되지 않은 이 형태에서 에너지 차이가 알키라민에서보다 아리라민에서 더 크다. 다시 얘기하면 아리라민이 덜 염기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리라민 같은 경우에는 바닥 상태에서 공명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 첨가에 의한 델타 G가 굉장히 높은 양으로 점프업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알키라민에 비해서 따라서 덜 염기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정전기적인 포텐셜 지도를 봤을 때 아민에서는 고립 전자쌍의 밀도가 비편제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하가 편제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제화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비편제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각각 안정성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형태의 아르라민 같은 경우에는 치환기에 따라서 또한 안정성 정도가 또 달라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라민의 염기도가 치환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벤젠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보긴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 치환되어 있는 정도,
즉 그 친전자성 치환체에 의해서 방향적 고리의 반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CH3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나 OCH3NH2와 같이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전자를 밀어주는 기죠. 전자를 주는 그런 치환기예요. 전자를 주는 치환기 같은 경우에는 아르라민의 염기도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게 되니까 고리 쪽에도 전자 밀도가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아민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도 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치환기를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고리의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것들, CL이라든지 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다 끄는 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 끄는 치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리에 있는 부분의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르라민의 염기도가 또 많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주는 기는 벤젠고리의 전자 밀도를 높여주고 그러면 아르라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센 염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염기성을 증가시키는 순서대로 다른 화합물, 다음 화합물들을 순위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일단 모두 다 아닐린을 중심으로 해서 NH2를 중심으로 해서 파라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메틸기에 플로르가 몇 개 들어있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틸기에 플로르가 3개가 있는 경우 즉 CH3 대신에 CF3로 대신 수소 대신에 플로르 자리를 넣어야 되는 거고 메틸 아닐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닐린을 중심으로 해서 파라 위치에 메틸기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르 메틸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7개, 수소가 8개, 플로르 질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벤젠 고리 중심으로 해서 NH2가 있으면 여기에 파라 위치에 CH2 그리고 여기에 F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로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플로르는 전기음성도가 크고 전자를 끌어당기는 부분입니다. 플로르가 3개가 있는 것과 플로르가 하나가 있는 것, 플로르가 하나도 없는 것에 비교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 염기도가 가장 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염기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플로르가 3개 있는 것보다는 플로르 하나 있는 경우가 더 염기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염기성이 떨어지는 부분, 가장 덜 염기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